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9일 날 봤던 ITQ 파워포인트 B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를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 파워포인트 하실 때 여러분들이 미리 좀 해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은 요 파워포인트 기본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요 눈금자하고 눈금선을 꺼내 놓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본인 자리에 앉으시면, 요 본인 자리에 앉으시면은 요 눈금자하고 눈금선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 눈금선은 꼭 꺼내놓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거나 또 그냥 위치를 좀 정할 때 요 눈금선이 있으면 위치 정하기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있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요 2번과 3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 메뉴에 들어가셔서 디자인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 사용자 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를 요 와이드 스크린으로 이렇게 보통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이드 스크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요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셔서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셔서 요 와이드 스크린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A4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요런 화면이 나오시면 요 맞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A4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삽입에 가셔서 요 우리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에 보면은 요 머리글 바닥글이 있어요. 이 머리글 바닥글을 눌러주시고 슬라이드 번호를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 있어요. 1번에는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번호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거고 요 슬라이드 번호가 제목 슬라이드를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두 군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리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도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도형을 그리면 도형의 색깔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색깔이 이런 색깔이 나왔는데요. 저처럼 이런 색깔이 나오시는 분들은 뭐를 좀 바꿔 놓으셔야 되냐면 이 색깔이 있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요 색깔에 있는 이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그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요 색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요게 2023 2022 요 색깔로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오는 요런 색깔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 요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저는 색깔을 누르면 그 색깔이 안 나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오피스로 되어 있으면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색깔이 원래 색상으로 파란색 계열로 안 나온다 라고 하시게 되면 메뉴를 어디에 들어가셔서 여기 디자인입니다. 요 디자인에 들어가 주셔서 요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에 요 부분을 클릭해요. 요 부분을 클릭하면 색이 있어요. 요 색에 가서 2023 2022 우리가 지금 2016 버전이나 2021 버전을 이용하잖아요. 요 버전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켰을 때 나오는 요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 맞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세팅을 좀 바꿔놔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색깔이 나오면 매번 이 색깔로 칠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요 색깔을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좀 연한 색깔로 좀 바꿔주시고 연한 색깔로 좀 바꿔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바꿀 거예요. 검정으로 바꿔야 여러분들 깔끔합니다. 그리고 안에다 글씨를 쓰면 글씨 색깔이 계속 흰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번 검정으로 바꿀래니 번거롭다. 그러니 미리 글자 색깔을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기본 도형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놓으시면 눌러놓고 지운 다음에 다시 도형을 그려도 아까 그 파란색 계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내가 지정한 바꾼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본 도형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지금 보시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요거예요. A4 용지로는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겠지. A4로는 꼭 바꿔주셔야 되고 슬라이드 번호랑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하면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 두 개는 꼭 하셔야 되는 거고 1번하고 4번은 선택사항인데 해놓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번에 요 눈금성 꺼내놓는 거는 마지막 작업을 할 때 켜놓고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눈금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도형의 색깔과 도형 윤곽선 글꼴색을 바꿔놓고 기본 도형 설정으로 작업을 해놓고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작업을 할 때 조금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답안 작성 요령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다. 슬라이드는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이에요. 검정으로 나온 거는 검정, 흰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흰색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도형 및 개체에는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은 안 돼요. 감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을 하되 어디에는 생략을 해라, 1번에는 생략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뭐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 슬라이드 마스터다. 네, 1번에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저장을 하고요.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찾아보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우리가 항상 저장하는 위치는 문서가 아니에요. 그죠? ITQ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험번호는 여러분들이 수험번호 8자리 그 다음에 빼기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맨 위에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한 슬라이드가 끝날 때마다 저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실제 시험지는 이렇게 컬러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컬러가 아니라 흑백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읽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전체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는 마스터 작업이 안 되면 안 돼요. 그죠? 꼭 이 마스터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봐야 된다? 1번을 보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고 해야 돼요? 요 2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모양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 작업은 어디 들어가셔야 되냐면 보기에 가서 요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여기 눌러주시고 이렇게 모양이 레이아웃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에다가 작업을 하실 겁니다. 이거를 다른 슬라이드에다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관은 없어요. 어디에만 안 나오게 하시면 돼. 제목 슬라이드에만 안 나오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여기에다가 할 겁니다. 어떤 거?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아래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요 아래에 있는 도형. 요 도형이 들어가는 위치는 요 첫 번째 칸, 요 두 번째 칸. 그 다음에 로고가 들어가 있는 요 칸은 요 맨 마지막 요 한 칸. 여기에다 맞추시면 모양이 가장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도형에 들어가셔서요. 요거 육각형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다가 쭉 당겨서 크기가 잘 안 맞을 때는 Alt키를 이용해서 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그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보면은 도형에 선이 없어요. 여기 보면 도형에 선이 없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을 윤곽선을 없음으로 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도형을 또 그려야 되겠죠? 요 도형은 우리 어떤 거예요? 순서도에 있는 그쵸? 이렇게 순서도에 있는 요 마지막이죠. 요 순서도에 있는 화면 표시라고 하는
요 도형입니다. 요 순서도 그룹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왼쪽에도 한 칸을 남겨둘 거고요. 오른쪽에도 한 칸을 남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요거는 색깔을 좀 더 진한 색깔로 좀 바꿔줄 거고 당연히 윤곽선은 어떻게 돼요? 없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바꿔주시면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글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 글씨에 관련된 거는 요 문제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어요? 제목 글꼴은 도둠의 40의 흰색 가운데 맞춤 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요 글상자를 밑에 있는 부분을 눌러주셔서 얘를 앞으로 빼야 돼요. 그죠? 얘를 맨 앞으로 뺄 겁니다. 이렇게 정렬해 가면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서 튀어나오면 글씨체를 뭐로 바꿔요? 도둠 바꿔주시고 크기를 얼마로? 40으로. 그리고 글자 색깔이 흰색이에요. 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격자점에 있는 요 부분과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격자점을 선택을 하셔서 요 크기를 이렇게 옮길 거예요. 이렇게 옮기고 또 위로도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시게 되면 위치가 잘 맞았죠. 그런 다음에 로고 2번 배경색을 투명한 색으로 설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고가 요 중앙에 들어갔습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이미지 그림이죠.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어디 폴더에 우리가 요거는 문서의 ITQ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면 요 픽처 시험장에 가면 똑같아요. 문서 ITQ 픽처입니다. 로고 2번을 선택을 하고 삽입을 하시게 되면 요 배경이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 회색을 빼야 되기 때문에 요 색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준 다음에요. 요 회색을 딱 눌러요. 그럼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크기를 줄여주셔서 요 바닥글이라고 하는 글자 위에다가 올려놔 주시면 돼요. 바닥글이라고 하는 글자 위에다가 올려놔 주시고 그쵸?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마스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요 슬라이드를 5개를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보면 새 슬라이드라고 나와 있는 요 플러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생겨요. 그죠? 그래서 총 6개가 나와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 번호도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이제 1번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1번에는 그림, 그 다음 워드아트, 그다음 로고를 삽입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도형의 그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자들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다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신 다음에 도형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도형이 요거예요. 기본 도형에 있는 평행 사변형을 이렇게 끝에서부터 딱 맞춰서 그려주신 다음에 0까지 딱 반만 차게 그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요 정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딱 반. 그래서 이 눈금자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어디가 중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도형에다 그림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면 요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에 들어가서 요 파일에서 눌러주신 다음에 요 그림 1번이죠. 요거를 넣어주시면 그림이 이렇게 도형 안에 채워져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투명도 50과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투명도 50은 요 그림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그림 서식 요쪽에 채우기 있잖아요.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쪽에 투명도를 얼마로 바꿔줘라? 5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50. 여기에 있는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여기는 투명도를 얼마로? 5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흐릿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옆에 요 도형 효과가 있어요. 요 효과에 들어가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몇 포인트로? 요 5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워드아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워드아트는 삽입에 가면 우리 텍스트에 이렇게 워드아트라고 가짜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이 중에서 아무거나 눌러주셔도 되는데 잘 보이는 색깔을 좀 누르세요. 눌러놓고 다시 가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워드아트를 내가 눌러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좀 제가 키울게요.
이렇게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여기 다시 나오잖아요. 요 도형 서식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꼭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라고 하는 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얘를 눌러주셔야 여기 들어가 있는 서식들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여기 들어가서 뭐를 눌러준다?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뭐로 나와요? 검정색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와 있으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시면 돼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지우고요. 이 내용을 지우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N 대문자죠. NATIONAL FIRE 첫 글자가 이렇게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 변환 텍스트 반사가 있어요. 이게 텍스트 효과에 가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환을 삼각형 위로 요거죠. 삼각형 위로 요걸로 바꿔주시고 다시 들어가서 반사가 2분의 1 반사 터치예요. 요거네요. 2분의 1 반사 터치.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에 그 다음에 굵게까지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굵게까지 넣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위치나 이런 거 크기를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요 글씨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뭐 넣어줘야 돼요? 로고 2번을 삽입에 가서 그림에 들어가서 여기 로고 몇 번? 2번이에요. 근데 요거 2번도 요 투명한 회색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색을 빼주시고 어디에다가 그려져요? 저쪽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위에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1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2번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을 할 때는 슬라이드가 바뀌면 이곳에다 꼭 클릭하고 목차를 먼저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문제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 문제에 보시게 되면은 도둠의 24예요. 그리고 도형에 선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도형은 선이 없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도둠의 24예요. 그죠? 그럼 이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먼저 우리가 도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삽입을 할 겁니다. 지금 바닥에 있는 도형이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요거를 첫 번째 칸은 건너뛰고요. 두 번째 칸부터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이쪽에 제가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한 4칸 정도 남겨둘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도형이 윤곽선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한꺼번에 빼도 되지만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요거 우리 십자형이죠. 요 도형을 여기 크기에 맞춰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크기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얘는 좀 진한 색으로 칠하고 윤곽선이 없어요. 그리고 도둠의 24를 지금 바꿀 거예요. 도둠의 24로 바꿔주실 거고 24로 바꿀 거고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글자 색깔이 흰색이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이들 틀리세요. 그죠? 그거 조심하시고 옆에 있는 요 글씨는 글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로 요 가로 글상자로 쓰잖아요. 그죠? 가로 글상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소, 박마 제가 이렇게 써놓고요. 글씨체를 바꾸셔야 돼. 뭘로? 도둠에 그 다음에 뭐로 바꿔요? 24.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맞춰서 해주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키하고 뭐를 눌러야 돼요? 시프트 키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간격을 봐가면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하고 뭐다? 컨트롤 시프트다. 이렇게 눌러서 간격을 넣어주시고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A, 그죠? B, 그 다음에 C, 그리고 D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내용을 써줘야 되겠죠? 청, 심벌, 소개,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도 클릭을 하고 대국민 99 서비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에 중증 환자 이송 현황, 밑에는 소방 장비예요. 그 내용을 쓸 때는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I자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쑥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방향키로 약간 조금 너무 내려온 것 같다 그러면 좀 이렇게 이동해서 올려주셔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이동을 좀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대국민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 요거 1번에는 하이퍼링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I자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딱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삽입에 가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링크 들어가 주셔서 요 링크를 클릭을 해주셔서 어디? 현재 문서. 요 현재 문서에 있는 슬라이드 몇 번이라 그랬어요? 4번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눌러주면 되겠죠. 요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몇 번이다? 4번이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근데 요 그림은 4번을 넣어주래요. 삽입에 가서 그림에 들어가서 그림 4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요 그림을 잘라야 돼요. 그죠? 잘라서 요것만 남기게, 요 그림만 남기게, 자르기 있죠? 자르기 눌러주셔서 같은 모양으로 이 모양이 같은 모양이 나왔을 때 그림이 잘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흰 공간을 클릭을 하고 이동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위치를 잘 맞춰 주셔서 이동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3번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내용을 써야 되겠지. 그쵸? A. 소방청 심벌 소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꼭 여기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글 상자를 늘리거나 줄일 때 우리가 지정한 글자 크기가 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 요 곳에다가 커서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러분들 요곳입니다.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곳에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요 텍스트 상자 있죠. 요 텍스트 상자 이 부분에 가셔서 요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하는 거를 꼭 선택을 해놔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정한 글자 크기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네, 문제를 보면 여기 문단은 글자가 이렇게 바꿔야 되고, 또 이렇게 생긴 요 체크 문단은 또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요 글머리 기호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홈에 있는 요 글머리 기호에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영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셔널 AL, 그쵸? 여기 스페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대문자, 소문자 확인하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스페링이 하나가 틀렸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딱 눌러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글머리 기호 모양이 다르니까 이렇게 바꿔주죠. 바꿔놓고 나서 탭을 한번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수준을 내려주셔야 돼요.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Shift 키를 눌러주고 탭을 눌러주시고요. 한 수준이 들어가려고 한다 그럴 때는 탭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를 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영어를 쭉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요 문단에 맞출 거예요. 저는 요거 문단에 맞출 겁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체크 문단에 다 맞출 거예요. 그래서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굴림으로 바꿔주고요. 크기는 2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20으로 바꿔주시고 요게 줄간격이에요. 요 줄간격을 1.5줄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첫 번째에 있는 부분만 따로 범위를 지정을 해서 굴림은 맞고 크기가 24예요. 그리고 굵게가 꼭 들어가 있어요. 요 굵게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조절을 해서 fly like까지 이렇게 나오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크기나 여기 위치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상자를 늘려서 줄이고 하는 게 너무 잘 안 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맞춰놓고 이 부분이 잘 맞추기가 어려워. 그럴 때는 커서를 여기 지금 S자에다 커서를 놨거든요. 여기에다 커서를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엔터 눌러주면 줄바꿈이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Shift 키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문단이 새롭게 생기지 않고 글자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하고 뭐를 눌러주셔야 된다? Shift 키하고 뭐하고요? 엔터예요.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놔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Shift 키하고 뭐를 눌러주셔야 된다? 엔터 키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게 되면 문단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할 수가 있어요. Shift 키하고 뭐다? 엔터예요. 꼭 기억을 해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얘를 그대로 컨트롤 Shift를 눌러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한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소방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지으신 다음에 빨리 지우시면 안 돼요. 이 제목은 아래가 내려오면 안 되니까 소방청 심벌 의미라고 써주시고 요 밑에는 클릭을 한번 해서요. 먼저 이렇게 셈에 쓰시고 이렇게만 몇 단어만 입력을 하고요. 한꺼번에 범위 지정해서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 여기가 안 맞으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자로 이렇게 늘려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늘려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래도 좁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를 넣어야 돼요? 동영상을 삽입을 해야 돼요. 여기 옆에 삽입에 들어가면은 요 미디어에 요 미디어 비디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디바이스 눌러주셔서 요 동영상을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여기 끝이 아니죠. 요 1번에는 자동 실행. 항상 이 파워포인트는 요 세부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자동 실행하고 뭐가 있어요? 반복 재생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재생에 들어가서 반복 재생, 그 다음에 자동 실행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4번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가 나오죠? 요 표 슬라이드로 들어가 주시는데 여기도 먼저 제목을 먼저 써볼게요. B점 대국민 구급 서비스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 표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체 글꼴이 굴림의 18이에요. 굴림의 18. 요거 잊으시면 안 되겠지. 굴림의 18이고 여기 1번 상단 도형은 두 개의 도형의 조합. 좌측 도형에는 지금 뭐예요? 선형 아래쪽이라고 하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3번에 있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이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순서는 먼저 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을 만들면 되죠. 지금 표가 두 칸에 여기 표 요거를 눌러주는 거야. 요걸 눌러서 표가 지금 열이 두 칸이에요. 두 칸. 행이 세 줄이에요. 그죠? 이게 열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크기를 한번 늘리고 여기서 한번 늘리고 이쪽에서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당겨서 아래로 쭉 당겨서 이렇게 크기를 맞춰 주시고요. 여기는 두 칸 반에 한 칸 반을 딱 여기에 요 부분에 여기는 한 칸 반 정도 그 다음에 이쪽은 두 칸 반 정도를 여러분들이 남겨 놓으시면은 도형을 들어가게 딱 지정하기가 알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고요. 아까 테마 스타일, 요 표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이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테마 스타일이에요. 여기 1, 2, 3, 4, 5, 6 이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요 머리글행하고 줄무늬행을 없애주셔야 돼요. 요 부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머리글행, 줄무늬행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를 없애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굴림의 18 가운데 정렬 요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요 분명히 요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해줘야지만 이 표 안에 글씨가 이 가운데로 딱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라도 클릭 한 번만으로 각종 이거 되죠? 그 다음에 재해 대비와 신속한 처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쓴 거랑 요 줄과 요 줄 사이의 간격이 여기는 좀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 이렇게 벌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줄 간격을 1.5줄로 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그 글과 글 사이의 그 줄 간격이 좀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닥에 있는 게 지금 사각형이에요. 그죠? 직사각형을 이 첫 번째 칸에 맞춰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좀 진한 색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요 크기가 좀 안 맞는다 싶으시면은 Alt키를 눌러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그 위에는 육각형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육각형. 요거를 바닥에 그린 도형하고 크기가 똑같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여기도 서비스 내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측 도형은 지금 한쪽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 사각형에 들어가서 한쪽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거 이걸 선택을 해서 첫 번째 칸에 맞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첫 번째 칸에 맞게끔 그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문제 아까 보면은 그라데이션을 선형 아래쪽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그라데이션을 선형 아래쪽으로 바꿔주시고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복사를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도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사이즈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맞춰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119 안심콜. 그죠? 그 다음에 재외국민 응급 의료 상담 오타예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119 다매체 그쵸? 다매체 그 다음에 신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지금 이 편에 있는 거는 글꼴이 다 바뀌어져 있지만 이쪽 도형과 여기 있는 거는 지금 글꼴이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에서부터 쭉 드래그를 해주시고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글씨체를 뭐로 바꿔야 된다?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5번에 있는 차트 슬라이드로 갈게요. 차트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제목을 먼저 써주세요. 시점 그 다음에 중증 환자 이송 현황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 상단 도형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맨 위에 문제에 보면은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의 도둠의 16의 외곽선이에요. 여기는 이 외곽선은 요 노란색 바깥쪽에 검정 테두리 나와 있는 거를 그 외곽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만들 때는 요거를 먼저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우선 일단 눌러요. 눌러주게 되면은 뭐가 나올 거냐면 이렇게 차트 종류가 나오죠. 요 세로 막대형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엑셀 창이 떠요. 그래서 엑셀 창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요거를 누를 거예요. 요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을 눌러주게 되면 엑셀 창이 이렇게 다시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지금 너무 크니까 조금만 줄여보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항목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계열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물에 나와 있는 제가 이 부분을 좀만 더 좀 확대를 좀 시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 있죠. 요쪽 부분은 요거는 어디에 입력을 해야 돼요? 요 항목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정지는 어디에다가 요 계열 1번에다가 그 다음에 증증 외상이라고 하는 건 계열 2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항목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다 클릭을 해주시고 2023년 그쵸? 연자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2022년 그 다음에 2021년
그리고 2020년, 그 다음에 2019년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요 계열에다가는 심정지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숫자를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35.1, 그 다음에 33.2, 31.6, 그 다음에 30.7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열 2에다가도 중증 외상, 그죠? 외상이라고 써주시고 13.3, 13.5, 13.8, 14.7, 18.1 그대로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18.1이 아니라 18.0이야. 18.0이라고 내가 입력을 해도 저 0자가 안 나올 거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꼭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 형식 있잖아요. 이거를 소수점을 늘리고 줄이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천 단위마다 숫자가 들어갈 때는 요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엑셀 창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지금은 18.1로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요 계열 3번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계열 3번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누름 단추에다 갖다 놓고 요 마우스를 여기 모양에다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갖다 놓기만 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럴 때 이렇게 끌고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고 엑셀 창은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하셔야 되냐면 이쪽에 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거에는 테이블이 없고 범례하고 여기 눈금선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더하기를 눌러서 요 더하기를 눌러서 뺄 건 빼고 나올 건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차트를 눌러서 여기 보면 범례하고 눈금선은 필요 없어요. 빼주시고 테이블은 나오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맞춰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범례하고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거 여기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시는 거예요. 체크를. 그리고 테이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테이블은 삽입하고 눈금선하고 범례는 어떻게 한다? 뺀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테이블은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누구하고 누구는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맨 위에 보면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글꼴이 도둠의 16 외곽선이라 그랬죠? 이걸 바꿔줘야 돼요. 차트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둠의 크기를 뭐로 바꿔준다? 16. 그리고 외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거야. 그러면 요 검정을 눌러주게 되면 외곽선이 검정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디부터 여기 세부 조건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씩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차트 제목 눌러주시고 궁서 이것도 문제를 잘 보고 하나하나 바꿔주셔야 놓치지를 않아요. 궁서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 24예요. 그리고 진하게 굵게 채우기가 흰색 테두리가 나와 있죠. 얘도 요 채우기가 흰색이고 그 다음에 요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에 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바꿔주래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최근 5년간 그죠? 한 칸 띄고 5년간 중증 환자 이송 현황이다. 그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색깔을 저 좀 진하게 검정으로 바꿀래?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차트 영역은 이쪽이 차트 영역이죠. 여기가 차트 영역, 여기 안쪽이 그림 영역입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은 채우기 색을 뭐로 바꿔주래요? 노랑으로 바꿔주래요. 표준색에 있는 요 노랑. 그리고 그림 영역 안쪽이죠. 요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하셔서 얘는 색깔을 뭐로 바꿔요? 흰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변경이 돼요. 그죠? 이 부분을 한 거예요. 문제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나면 내가 바꾼 거는 이렇게 체크해 놓고 작업하시면 놓치는 부분이 없겠죠. 그 다음에 중증 외상 계열. 중증 외상 계열이라고 하는 건 요 색깔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얘예요.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나오죠. 이 부분을 눌러서 중증 외상을 표시기에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보조축으로 바꿔주래요. 그죠? 중증 외상 계열을 표시기능 꺾은 선형의 보조축. 변경이 됐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차트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 2022년이면 이거죠. 심정지면은 파란색 막대예요.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여기에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에 35.1이 나오는 거 플러스에 들어가서 요 레이블 있죠. 요 레이블에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어디에요? 지금 바깥쪽 어디로 끝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요 바깥쪽 끝에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죠? 요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이 세부 조건에 있는 요 내용들은 다 했어요. 그래서 도형만 나중에 이제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를 좀 바꿔주셔야 되냐면 먼저 요 값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 기본 축의 값이. 지금 맞게 되어 있고 보조축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요 값을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축서식에 들어가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도 20이 맞는데 5씩 커졌죠. 기본이 5씩 커졌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꺾은 선 그래프에 있는 요 표식의 모양이 달라요. 요 부분. 요 부분을 표식을 지금 잘 선택이 안 되는데요. 여기 요 부분에 있는 표식 모양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꺾은 선에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뭐 선택이 좀 잘 안 돼요. 그죠? 요 부분을 선택을 해놔 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꺾은 선 있죠? 요 꺾은 선에 있는 요 표식 모양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선택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다 선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요 데이터 계열 서식 있죠? 여기 들어가서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맨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은 요 표식이 보여요. 여기서 표식에 표식 옵션 여기 기본 제공에 들어가서 요 마름모 모양이죠? 그래서 크기를 좀 이렇게 크게 할 거예요. 그래서 8 정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표식을 선택을 하고 여기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채우기에 있는 표식 이 부분에서 요 마름모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너무 축소가 되어 있을 때는 선택이 잘 안 되니까 좀 키워놓고 작업하셔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요 도형이 이제 마지막에 넣어야 되겠죠? 여기 도형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 도형이 여러분들 요거 물결이에요. 물결. 이거 순서도에 있는 걸로 하시면 안 되고 요 물결에 있는 겁니다. 요 물결 별미 현수막에 있는 물결을 이렇게 그려주셔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문제에 보면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라 그랬어요.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그리고 글꼴도 있네요. 그죠? 굴림에 18로 굴림에 뭐예요? 18 이렇게 바꿔주고 가운데 정렬 해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단위 띄어쓰기 해주시고 100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안 한 게 있어요. 뭐가 안 했냐면 테두리가 이쪽이 검정검정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요런데 여기 하나 여기 2개 요 3군데가 검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글씨만 누르고 꼭 글씨만 누르고 글씨를 눌러야지만 바뀝니다. 이 부분도 글씨만 눌러서 검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차트 나오는 결과물하고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았던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냐? 요 기본축과 보조축에 있는 숫자의 값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요 표식의 모양 그 다음에 요쪽 3군데에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를 놓치고 안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마지막 6번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가서 내용을 먼저 또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뒷점, 소방, 장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은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먼저 여기 도둠의 18이라고 하는 전체 글꼴은 도둠의 18이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애니메이션 순서는 1번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
우선 연결선, 그리고 파선이 들어가 있다. 글자 색깔이 흰색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꼭 문제에다가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어떤 거? 연결선. 그리고 어떤 거요? 요 파선. 그리고 글꼴 색깔이 모인 거, 흰색인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왼쪽부터 만들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바닥에 있는 도형이 비슷한 모양이에요. 방향만 다르고. 여기 보면 방향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를 먼저 바꿔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질문들 하시는데 도형의 색깔은 어떻게 하나요? 마음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안 바꿔도 되고요. 그죠? 그런데 겹치는 도형은 색깔을 좀 달리 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0보다 약간 떨어지게 0보다 약간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조절이 좀 됐죠. 이 모서리 부분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약간 조절을 할 거고요. 여기 바닥의 색깔을 저는 다른 색깔로 쓸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그죠? 그대로 복사를 하고 얘도 저는 색깔을 다른 색깔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요 도형은 바닥이 여기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1번 도형은 요 부분이 지금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상하로 뒤집을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왼쪽 도형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요 왼쪽 도형에는 이렇게 여기 스마트 아트가 2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스마트 아트에 있는 거를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에 가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셔서 요 도형은 지금 보니까 요거는 계층 구조에 있는 도형 같은데요. 요거 그쵸? 요거 계층 구조에 있는 요 도형을 선택을 해서 요 스마트 아트를 선택해서 요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지울 때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요거 가장자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색 변경은 자기 마음이에요. 저 이 색깔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차원 여기 뭐예요? 만화. 앞에 나오는 게 요 만화로 바꾸고 두 번째 있는 게 요 벽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꿀 거냐면 만화로. 여기 펼쳐주면은 광태, 경사, 그 다음에 요게 만화죠. 요 만화로 바꿔주시고 홈에 가서 글꼴을 바꿀 거예요. 도둠에 뭐로 바꿔준다? 18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쓰고 크기를 조절을 할 거예요. 내용을 먼저 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화학, 보호, 복.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크기를 좀 맞춰 놓은 다음에 아래를 좀 맞춰 놓고 크기를 줄일 거예요. 이렇게 줄여서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갖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큰 감이 있어서 조금만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죠? 요 정도 사이즈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삽입에 들어가서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는 바로 보이네요. 요 세로 상자 목록형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얘를 선택을 하고 색 변경은 또 첫 번째 걸로 바꿔주시고 아까 벽돌이었어요. 요게 벽돌입니다. 벽돌로 바꿔주시고 홈에 가서 또 글꼴을 도둠에 18로 바꿀 건데요. 바꿀 거고 글자 색깔이 여러분들 이거 검정이에요. 요것도 잘 봐야 되겠죠. 스마트 아트 안에 들어가 있는 글꼴의 색깔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크기를 이제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줄여서 여러분들이 너무 또 많이 줄이지 마시고 한번 일단 갖다 놔 보세요. 그럼 위치가 잘 맞나 안 맞나 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잘 맞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어디 옆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요게 그 사다리꼴이잖아요. 근데 사다리꼴이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를 복사를 해서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죠? 얘를 방향을
상하로 뒤집어야 돼요. 그럼 상하로 뒤집었을 때는 글씨를 쓰면 글씨가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써야 된다? 가로 글상자로. 요 가로 글상자를 선택을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다가 방수총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놔 주시고, 네, 연결선이 있으니까 바로 연결선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요 꺾인 거예요. 그래서 연결선을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사다리꼴에다 갖다 놓으면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회색 조절점이 나오죠. 여기다 회색 조절점에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 녹색이 나오면 연결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을 끌어다가 또 안에다 갖다 놓으면 회색 조절점이 나오죠. 거기다 딱 올려놔 주시면은 이렇게 양쪽이 뭐로 되어 있으면 녹색으로 되어 있으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가서 두께를 좀 2와 4분의 1로 바꿔주시고 그다음 화살표 모양이 끝쪽이 동글동글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저거는 갈매기형 수장이네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방화장갑이라고 적어주시고 좀 굵은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도형은 순서도 눈물방울이죠. 요 기본 도형에 있는 요 눈물방울을 쭉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방화 헬멧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색깔 제가 안 바꿨잖아요. 이거 색깔 안 바꿔도 됩니다. 굳이 안 바꾸셔도 되니까 요렇게 그 균형만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쭉 드래그를 하셔서 일단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스마트 아트에 있는 글꼴은 다 변경이 되어 있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도형은 안 바꿔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로 바꿔야 돼요? 도둠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요? 그룹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해야 돼요. 여기 우리 정렬에 가면 이 그룹 있죠? 그러면 격자점이 하나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어떤 걸로? 닦아내기. 요 닦아내기에 어디? 위에서. 요 효과 옵션에 가서 위에서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룹이 지정이 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1번으로 나오죠. 1번이 여러 개가 나온다라는 건 그룹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거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파선이 있는 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지 도형이네요. 요 배지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한 이 정도가 오게끔 그려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색깔은 제가 겹치지 않게 다른 요런 색깔로 바꿔주고 요거를 두께는 조금 2와 4분의 1로 두껍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대시를 뭐로 바꿔준다? 파선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안에 인명구조 경복이라고 하는 저 도형은 여러분들 변형한 도형이에요.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되냐? 요거죠. 블록 화살표에 있는 요 도형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노란색 조절점을 쭉 당겨요. 바깥으로 당겨주고 여기는 요거 있죠. 여기 안쪽에 있는 노란 거를 쭉 위로 당겨주면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줘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조금만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옆에 있는 도형은 십자형이에요. 그죠? 이 십자형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화학차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는 하트예요. 하트 잘 찾을 수 있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뭐라고 써야 돼요? 펌프차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펌프차. 그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요 오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얘는 글자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좀 진한 색깔로 칠할 거예요. 그리고 홈에 가서 지금 흰색으로 바꾸실 겁니다. 나중에 바꿔야지 하면 여러분들 놓칩니다. 꼭 요거를 지금 바꿔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제가 위치를 좀만 좀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바꿔줄 거고요.
요 물탱크 차를 조금 키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위치가 이렇게 잘 잡아졌죠? 흰색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소방 펌프는 둘, 넷, 여섯, 8개 8포인트 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가면 8포인트 별 이렇게 그려주시고 약간 어떻게 됐어요? 회전이 됐어요. 많이 회전은 되진 않았지만 약간 회전이 됐다라는 거. 회전 안 하면 또 틀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양쪽 모서리가 잘린 거, 대각선 방향으로 양쪽 모서리가 잘린 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소방용 사이렌. 그죠? 네, 구조차는 저 도형은 어떤 거예요? 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이죠. 요걸로 이렇게 옆에다가 그려주시고 뭐라고 써주면 돼요? 구조차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구조차. 그죠? 요렇게 해서 모양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둘, 넷, 여섯, 일곱 7포인트 별이에요. 그 밑에 있는 거는 7포인트 별입니다. 별은 꼭 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그죠?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셔서 생활 안전차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 L자 도형으로 요 L자 도형 있죠. 요거 L자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거를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복사해서 좌우 대칭하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를 하고 좌우 대칭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소형 사다리차 그죠? 그 다음에 특수 구급차.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만드는데 색깔을 안 바꿨잖아요. 이거 안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만 요 정도의 색깔만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고 요 드래그 하실 때 이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룹 지정이 안 돼요. 도둠으로 일단 바꿔주시고 그리고 정렬에 가서 뭐 한다? 그룹을 눌러주시고 아까 애니메이션이 회전이라 그랬어요. 그룹을 해놓고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뭐를 눌러준다? 회전. 그럼 여기도 번호가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2번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먼저 움직이고 2번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미리 보기를 눌러서 한번 잘 움직여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최종 다 완성이 되면 또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1번. 그렇죠? 1번, 2번. 그렇죠? 3번, 4번, 5번, 6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최종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답안 전송을 해주시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슬라이드마다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문제에다 체크를 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